있습니다. 네. 장관님. 이 4대강 사업, 이거, 참,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서, 과연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에 대해서, 장관님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걱정,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평가가 점점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현재 당장 시급한 뭐 보안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워낙 많은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10년, 20년 혹은 100년 후에 역사적 평가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이라는 것이 일단 가뭄으로부터 해방돼야 되는 문제. 그래서 물 부족 사태가 이제 해결돼야 되는 문제. 그래서 풍부한 물 중요하고, 그다음에 물이 아무리 풍부하더라도 깨끗한 물이어야 된다. 그리고 또 그것이 우리 사람들의 생활에 유익한 물이어야 된다. 또한 홍수나 이런 재해로부터 안전한 물이 돼야 된다. 뭐 이런 정도의 물에 관한 기본 철학 또 뭐 이런 것들은 오래전부터 이제 논의가 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4대강 사업이 크게 보자면은 재난으로부터 홍수로부터 안전한 물을 만들어내기 위한 것은 분명한 것이고, 수량을 더 확보하는 풍부한 물을 에도 부합하는. 그런데 다만 우려되는 것은 과연 깨끗한 물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수질에 관한 문제인데, 이 장관께서는 기왕에 장관님 재임 시에 이루어졌던 사업인 만큼 앞으로 역사적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이 수질 관리에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에는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특히 물의 유속이 늦어지면은 수질은 나빠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렇다는 방법은 흘러 들어오는 물을 수질을 개선하는 것이 아마 가장 확실한 대책일 것이고, 그것은 지천, 지류, 발원지에서부터 철저하게 오염원 관리를 해서, 특히 COB 문제는 이 비점 오염원이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어차피 국토부가 도로변 물까지 다 이제 정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세세히 정책을 잘 수립하셔서 재임 시에 이런 완비된 정책을 가지고 앞으로 좋은 역사적 평가를 받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거기에 저 당부드리고 싶은 점은 지자체 유지 관리비 부담이 그 지자체에 또 다른 재정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제가 구체적으로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 아마 관계자분께서는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지자체 재정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4대강 문제는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워낙 많이 지적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 지적하실 것이기 때문에 택시 지원법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택시 기사들이 이 대중교통법에 택시를 넣어달라고 요구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이게 벌써 이런 논의가 17대 때부터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이게 대중교통법을 개정하는 것까지 가지 않도록 정부에서 미리 대처를 세워서 이해관계자들을 좀 설득하셨어야 되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그 업계나 기사들의 기대에는 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지난번 국정감사 때도 예. 본의원을 비롯해서 많은 의원들께서 이미 지적을 했습니다. 대중교통법 개정을 정부에서 사전 대책을 해결하지 않으면은 대중교통법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미 정황적으로 알고 계셨잖아요.
그리고 본의원도 그 점을 주문을 했고,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결국 대중교통법을 개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우리 국회의원들의 입장이었단 말이죠. 결국 정부가 이렇게 늑장 대응을 하고, 더 가혹하게 말씀드리면은 직무유기를 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거부권으로까지 가게 된 책임을 국회의원까지 함께 지는, 아까 오병헌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국회의원들이 이게 자기 부정을 하게 되는 이런 입장에 처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특히 국토부의 그 관계 간부님들 철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저는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택시 지원법 예. 이 대안이 마련된 이거 국회에서 전원일치로 통과가 되고 법사위에서 통과되니까 이 무슨 안 되기를 바랬다가 되니까 그때 가서야 종합대책을 만들어내고 대안입법을 정부가 준비하는 이 사고 약방문 아니냐 이거죠. 이걸 택시기사들이 어떻게 그 진정성을 믿겠습니까? 그리고 더구나 그 과정에 사전에 택시기사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어떤 여론을 수렴하는 뭐 간담회라든지 이런 거 몇 차례나 개최했습니까? 최근에 엊그제 한번 개최한 것밖에 없죠. 작년에 14차례 그런. 그때는 어느 간부님이 주관하셨나요? 아마 뭐. 교통실장님 직접 하셨습니까? 아니, 저도 하고요. 뭐, 과장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계층에서. 자, 그러면 지금까지 간담회 결과 어떻게 예측하세요? 그 업계에서 대한입법, 택시지원법을 어떻게 받아들일 걸로 보십니까? 아직은 저희가 설득 노력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우리 국회의원들이 불가피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후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지난 아까 질의 드릴 때 대중교통법 이것이 이 택시지원법의 정부 대안 입법이 택시기사들한테 절차적으로 국회에 넘어오기 전에 좀 잘 협의가 돼서 동의 분위기가 형성된 후에 넘어올 수 있도록 정부에서 철저히 좀 노력해 달라는 당부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내용적으로는 아까 보고자료에 보니까 토론회 공청회를 2, 3월 중에 개최한다고 했고 국회 제출 시점을 3월적으로 잡고 계신데 예, 그 기간 내에 이런 동의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을런지 막 그러려면은 중요한 게 저는 이 정책 목표는 택시 사업주들의 이익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30만 그야말로 택시 기사와 그 가족들의 그 이익 그래서 적정한 소득 그리고 그것이 안정적인 소득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정책 목표를 맞추어서 대체 입법안의 내용들을 잘 담아낸다면은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저희들도 그 택시 기사들을 설득할 수 있는데 나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철도 관련입니다. 지금 고속철도 시대인데 고속철도를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투입하는 이유는 빠르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쾌적하게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또 환경적으로도 좋고 이런 그 이동을 하는 것이 건설 노선에 있어서 그 오랫동안 거주했던 지역 주민들의 생활권을 침해하거나 파괴한다면은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될지 그건 정책적 판단에 요구되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이 원주 강릉 복선철 건설에서 강원도 횡성군 둔내역 관련입니다.
이게 당초 노선에서 변경된 사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뭐 이용객 조망권 확보 등이 네, 좋습니다. 그런 건 알고 계시네. 이러면 네. 장관님, 과연 아까 고속철 건설의 목적이 그러할진데 조망권이 중요합니까? 지역 주민 생활 주거권의 어떤 그 쾌적한 생활권이랄까요? 환경권 이게 중요합니까? 그걸 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이건 이제 그 정도라든지 네, 상황이라든지 봐야 그다음에 되지 않겠습니까? 예. 당초 지하 터널에서 지상 교량으로 수정을 했다가 그러는데 이게 예산이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이렇게 변경함으로써 예산이 좀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산이 더 들어가는 변경을 네. 그것을 지역 주민이 원하지도 않는데 오히려 지역 주민들은 그렇게 예산이 추가 투입되는 변경안을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굳이 밀어붙이는 이유가 뭡니까? 이 위원님도 걱정을 주시기 때문에 저희 사업비 증가 문제라든지 경관 문제라든지 지역 주민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다시 점검을 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말로 관광객 여객들의 조망권을 위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이 대대손손 살아온 마을을 파괴하는 거 이거는 어느 쪽이 중요하냐는 건 자명한 결론이라고 생각하고요. 더구나 예산까지 더 추가로 드는 일을 왜 하려는지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본래의 노선으로 건설되도록 조속한 좀 수정을 해주시길 요청을 좀 드립니다.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관님. 예. 고맙습니다. 예, 이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호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27일 날 강창희 국회의장님을 모시고 여야 5분 의원님과 함께 그 아시아 태평양 의회 포럼 APPF라고 21차 회의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러시아 측으로부터 이제 관련된 말씀만 드리자면은 지금 가스관을 우리 국내에 도입하는 사업, 이제 PNG 사업으로 일컬어지죠. 이게 물론 직영부 소관 사항입니다만은 러시아 입장에서 가스를 많이 판매해야 할 목적으로 이 사업을 강력히 희망하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북한 변수가 있어서 언제 이루어질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만은 언젠간 이루어진다고 본다면은 이때 그 TKR 그 송강 건설 때 전력 송전망과 철도망 가능하다면 도로망까지 함께 건설하는 방안이 국가적으로 매우 유익하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 입장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미리 상시적으로 좀 대비하는 준비를 좀 해주실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 이제 TSR, TCR 통해서 유럽까지 철도망 연결되는 셈인데 정작 우리 국내에서 국내 구간 이 동해안 북부선과 중부선이 연결돼야 부산에서부터 이제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현재 동해 중부선은 공사 중인데 문제는 지난번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듯이 전철화 돼 있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전철화해서 시속 150km 평균시속 이상 낼 수 있도록 설계 변경 및 예산 반영을 조속히 좀 해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더불어서 삼척에서 제진까지 고성 제진까지 휴전선까지 동해안 북부선 철도 이것도 국가철도망 계획에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적극 좀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야만이 지금 원주 강릉 동서 횡단 축의 고성 철도망 그리고
춘천 속초 고속철 동서 횡단의 양축은 이제 곧 착공되고 또 완성되는데 이 남북 간의 장관께서는 이제 얼마 안 계시겠지만 여기 참석해 주신 부모님들 정책의 연속성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강릉 재진 사업은 이제 춘천 속초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사업하고 연계해가지고 추진할 필요가 있고 남북 관계의 진전도 고려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고 뭐 제가 떠나더라도 아마 이 정책은 연속되는 거니까 우리 간부들이 잘 처리할 걸로 봅니다.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